이 시간에는 인지주의, 인지행동치료라고 하죠. REBT, 앨리스의 REBT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라고 하죠. REBT, 여기에서는 A, B, C, D, E 모델이 있습니다. A, B, C, D, E 이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서적 혼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모델이 이 앨리스의 REBT, 즉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A는 선행사건, 그 불안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 상황을 말하죠. A는. B는 이 빌리프, 즉 이 선행사건에 대한 개인의 신념 체계, 이것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신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이 났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 C는 이 신념이 결과로 나타나는 이 정서나 행동의 결과, 이 신념에 따라서 고통,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C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 행동적 결과, 이것이 C죠. 그 다음에 D는 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걸 D라고 합니다.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게 돕는 과정이죠. 이 D가. 이 불안이나 이게 나타나면 논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과정을 D. E는 효과적인 새로운 철학, 그러니까 논박의 결과로 새롭게 얻게 되는 효과적인 새로운 철학, 또한 합리적인 신념, 이것이 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지주의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이 비합리적인 신념, 이 B에서 발생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이 논박을 통해서 효과적인 신념으로 바꾸고 융통성 있는 신념으로 대체하여서 정서적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지주의 상담은 인지적 기법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기법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인지적 기법이라고 한다면 논박이 되겠죠. 논박.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논리적, 경험적 도전입니다. 또한 자동적 사고를 기록하는 것도 인지적 기법입니다. 자동적 사고 나타나는 걸 싹 기록해보는 거죠. 내담자가 문제 상황에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기록하고 분석하게 합니다. 또한 비한적 사고를 개발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해석을 찾도록 돕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했던 A, B, C, D, E에서 이 과정입니다. 이 논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 이거죠. 비한적 사고를 갖도록 개발하는 것, 이거 인지적 기법입니다. 여기서 행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실험입니다. 새로운 신념이, 새롭게 갖게 된 신념이 실제로 맞는지 행동으로 직접 시험해보게 하는 것이 행동 실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활동 계획, 예정 짜기, 즉 우울증 환자에게 계획적인 활동을 늘려서 긍정적 방어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활동 계획, 예정 짜기,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점진적 노출, 이완 훈련, 행동적 기법이죠. 불안 및 공포증 치료에 사용하는 게 점진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노출시킵니다. 또 이완시킵니다. 이런 것이 훈련적으로 하는 것이 행동적 기법. 이처럼 인지주의 상담은 인지적 기법도 사용하지만 행동주의 기법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인지 기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백의 인지치료. 여기 백의 인지치료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고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 미래에 대한 부정적 견해, 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런 것을 인지도식, 스키마라고 하죠. 삶의 경험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인지도식, 이것을 심층적인 핵심 믿음이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굳게 믿는 심층적인 핵심 믿음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냅니다. 또한 협력적 경험주의, 즉 상담자가 내담자와 협력하여서 내담자의 사고를 가설로 보고 행동 실험 등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함께 검증하는
과학자적인 접근 방식, 이걸 행동 실험이라고 합니다. 즉, 이 100의 인지치료에서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여서 인지도식, 즉 스키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100의 인지치료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교재에 나타나 있는 제2기인 기법, 내담자가 혐오적인 사건을 비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 기인할 때 사용되는 것, 이게 제2기인 기법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담 기법의 역기능적 사고들의 기록, 내담자에게 한 칸에 그의 인지를 쓰고 그 옆에 합리적인 반응을 적도록 가르친다. 이런 방법들이 자동적 사고를 기록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객관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지상담에서 질문하기 기법도 많이 사용되는데, 내담자의 사고 변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검토하고 설득이나 설명보다 상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과제 부여하기. 과제는 상담 중에 경험하게 되는 통찰과 자각을 현실 생활에서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돕게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시행하게 하는 것. 인지 상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의사 교류 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TA라고 말씀드렸죠. TA. 상담 이론은, 이 의사 교류 분석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번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입니다.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즉 교류를 분석하여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TA, 즉 의사교류 분석, 영어로는 Transactional Analysis, TA 약자입니다. TA는 인간의 자율성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쉽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담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책임지고 스스로 지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교류 분석의 기본 철학 및 인간관은 긍정적인 인간관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소중한 존재, I'm okay, you okay, 이런 마인드가 있죠. 누구나 생각할 능력도 갖고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긍정적인 인간관인 이 TA에서 갖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또 반결정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부모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새로운 선택을, 재결정이죠. 새로운 선택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결정론. 또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최종 목표가 이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자율성은 세 가지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각성, 깨닫는 거죠. 현재의 감각과 현실을 자각하는 것. 자신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 각성입니다. 두 번째, 자발성. 원하는 자아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 자율성이죠. 세 번째는 친밀성. 꾸밈없이 솔직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이 자율성의 요소로 봅니다. 자율성 요소는 첫 번째 각성, 자발성, 친밀성. 이런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성, 자발성, 친밀성을 개념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사 교류 분석 상담의 목표는 자율성을 갖기 위한 개념입니다. 각성, 자발성, 친밀성. 각성이란 가르쳐진 양식이 아니고 자신의 양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각성한 사람은 독립적으로 보고 듣고 접촉하고 맛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각성입니다. 자발성은 선택의 자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발성입니다. 친밀성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오염되지 않는 자유로운 자아를 의미합니다.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용 능력. 이게 친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자율성에 포함되는 개념들입니다. 각성, 자발성, 친밀성. 의사교류 분석의 상담 목적은 성인자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상담 과정은 계약, 의사결혼 분석은 내담자의 능력과 자발성에 기초됩니다.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 이것이 의사결혼 분석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발성. 또 구조 분석이 있습니다. 구조 분석은 이 에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자아 상태. 인간의 성격은 세 가지 요소, 즉 자아 상태로 구성되며 이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아 상태 유형은 P, 저번 시간에 보였죠. P, 부모자,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에게 학습하고 모방한 사고나 감정 패턴을 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P, CP는 뭐냐면 비판적 부모입니다. 비판적 부모. 훈계나 규칙을 강조하는 거. MP라는 게 있습니다. MP는 뭐냐면 양육적 부모. 보살핌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부모를 말하죠. 그 다음 A는 어덜트 에고시스라고 성인자입니다. PA. 성인자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부분을 이 성인자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현실에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C가 있습니다. 어린이자, 차일드 에고시 스테이트. 어린이자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감정, 사고, 행동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부분. 이 C는 FC가 있는데 FC는 자유로운 어린이입니다. 창의성, 자발성, 충동적 감정 표현하는 걸 FC라고 하고 AC는 순응하는 어린이. 복종, 의존, 불안, 죄책감 이런 것이 AC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는 이렇게 두 개지로 나눠지고 P는 CP, MP로 나눠진다 했죠. CP는 권위적인 부모, MP는 보살핌, 지지하는 양육적인 부모. 이 어덜트는 성인자, C는 어린이자인데 이 C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AC, 순응하는 어린이, FC, 자유로운 어린이, 창의성, 자발성, 충동적 감정 표현하는 FC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사결혼 분석에서는 결혼 분석을 보는데 결혼 분석은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즉 자극과 반응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일어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결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상보적 결혼가 있고 교차 결혼, 그 다음에 이면적 결혼가 있습니다. 상보적 결혼은 서로 A와 A, 그러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 하는 거. P와 C, 그러니까 부모 대 자녀로 하는 거.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 상보적 결혼이라고 하고, 교차 결혼은 자극의 반응이 예상 밖의 상태로 나오는 거. A로 해갖고 A로 자극을 했으나 갑자기 PC로 반응하는 거. 이럴 때는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거죠. 이면적 결혼은 겉으로는 AA로 하지만 심리적인 수준에서는 다른 결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게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 결혼 형태가 이렇게 성인 대 성인, A에서 A로 성인 자아 간의 결혼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AA로 했는데 이 사람은 아동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한다고, 부모가 나한테 비판한다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한 AA로 하지만 내면에서는 또 게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면 결혼가 단절된다는 거. 이것을 의사결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주고 이걸 다시 바꾸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교차적 결혼 형태니까 상보적 결혼과 달리 서로 다른 자아 상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AA로 반응을 했는데 상대방은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을 의사결혼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개념으로는 스트로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모든 종류의 인정행위, 접촉, 미소, 칭찬, 심지어 비난도 포함됩니다. 이거 다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인생 태도는 이 자신에 대한 기본 태도는 I'm okay, you okay. 그럼 나도 okay고 너도 okay다. 건강한 태도.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okay지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태도. I'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아니고 너는 맞다.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것을 살펴봅니다. 인생 태도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고 분석하는 거죠. 이 TA, 의사결합 분석 상담은 내담자가 이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 구조, 대인관계 패턴, 인생 각본 이런 걸 통찰해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재결정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의사교통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호를 분석함으로써 결호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결호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호 분석의 절차, 이거는 뭐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로크는 모든 뭐 쓰다듬는 활동 이런 것이 다 스트로크라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모든 종류의 인정행위는 스트로크다. 심지어 비난도 스트로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은 스트로크를 받으라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통해서 자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 이것이 스트로크, 의사결호 분석에서 말하는 스트로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호 분석의 상담 과정입니다. 뭐 철회, 관습, 활동, 잡담, 게임, 친교. 이 중에서 게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게임이라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중적인 교류로 시간을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성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면적인 교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게임이죠. 이는 일상생활에서 잡담 이상의 스트로크를 추구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적인 교류, 게임을 건다 그러죠. 게임을. 보통 학생들이 뭐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뭐 연애사를 알려주세요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게임에 끌어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끄는 방법이 지금 선생님 연애사가 지금 이 수업하는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끊어내야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의사결호 분석에서 어떤 게임을 걸 때는 게임에 같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선생님 말하는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면서 게임인 걸 알리고 게임을 끊어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각본 분석. 각본 분석은 인간의 삶을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본의 법칙, 초기 부모의 영향, 그 다음 프로그램 돼 있고 수능하고 중요한 행동이 나타나고 결말이 있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각본된 프로그램대로 행동한다. 이것이 각본 분석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 고독한 체험을 맞게 된다. 이게 각본 법칙입니다. 초기 부모의 영향으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양육자로부터 차가운 대를 받아서 애정 결핍이 있으면 외상 체험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 쓸데없는 역할을 연출하거나 돈을 몽땅 잃고 마는 등 패자의 각본을 연출합니다. 수능으로 주어진 각본 줄거리를 연출할 것을 승인하는 것. 이게 수능. 넷째, 중요한 행동으로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행하는 중재 방식. 이런 것을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각본 분석, 상담 과정은. 각본을 분석하고, 또 TA를 분석하고, 이 교차교류, 교류 반응을 분석하고, I'm okay냐, you are not okay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함으로써 이 상담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죠. I'm okay, you are okay. 자신도 긍정적이고 남한테도 긍정적이고 아동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아니고 상대방은 옳고. 이런 자세는 부모에게 애정적인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되고 나는 망했고 다른 사람은 오케이고 이런 사람은 타인이 오케이 해줄 때만 긍정적이어서 좌절감과 무가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도 부정하고 부모에게서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부모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타인도 신뢰 못하고 나도 신뢰 못하고 이런 사람은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분노도 쉽게 나타내며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그 다음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게 자기 긍정, 타인 긍정.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거는 인간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잔인하고 호전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병리적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뭐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죠.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부정선거다. 막 이런 것이 다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이런 태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전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사회관계 형성하기 힘들고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죠. 정신병리적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담 과정입니다. 재결단. 내담자가 생활 각본을 변화시키는 것을 재결단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각종 금지령에 기초하여 생활 각본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생활 자세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각본을 형성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이런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재결단. 상담 분위기 조성 기법입니다. 자, 허용, 보호, 잠재력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작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은 의사교육에서도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성인자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인으로서 성인으로 대하는 것.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인 자아로 반응할 때까지 질문합니다. 질문은 심한 질문은 피하고 공세는 피하고 그냥 이 사람이 성인자를 깨닫고 막 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특별 세부 반응, 직면. 직면은 모순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도록 하는 거죠. 직면해 주는 거죠. 부정적인 생활 자세 이런 것을 각성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직면하는 것. 이것이 의사교육 분석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입니다. 상담자가 성인자 대 성인자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가르치는 기법입니다. 예시입니다. 긴장을 풀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직면 다음에 사용하는 기법으로 일화 또는 비교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유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아동자아를 즐겁게 해주는 반면에 성인자아는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해줍니다. 확립입니다. 직면으로 사라졌던 내담자의 행동이 원래 행동으로 재활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과거 행동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니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고 지적해주는 기법입니다. 해석입니다.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을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해석은 정신분석의 해석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체적 종결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활 자세를 성인자 대 성인자 입장에서 명료할 때 사용되는데 내담자가 인정 자극을 얻기 위하여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구체적 종결 기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인학습에서 역할극은 학습자의 특정 행동, 변화를 연습하거나 학습을 방해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이 직면하는 현실을 재현하여서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역할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할극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수행 불안을 다루기 위한 역할극입니다. 상황 설정입니다. 내담자가 가장 불안한 발표 상황, 직장 세미나나 학교에서 발표, 팀 프로젝트 발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인지행동치료 CBT의 노출 기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두 단계 역할 지정. 발표자 역할을 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사는 까다로운 질문자 또는 비판적인 청중 역할을 하여서 불안 상황을 재현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질문을 시연합니다. 이거는 의사결 분석의 비판적 부모 자극을 통해서 상대방의 내면을 역동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3단계 재현 및 분석입니다. 내담자가 발표를 시작하면 상담사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거나 부정적인 비언어적 반응을 보입니다. 역할극 중단 후에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 망했네, 다들 나를 비웃네, 이걸 포착하게 만듭니다. 자동적 사고를 탐색합니다. 4단계 대안행동 연습. 내담자와 상담사는 함께 합리적인 대안사고, 실수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용 전달이 중요해, 이걸 설정합니다. 상담사가 지지적인 청중 역할을 하거나 내담자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습하도록 코칭합니다.
행동주의적 강화 기법이 들어간 것입니다. 5단계 역할 전환 및 심화입니다. 내담자가 까다로운 질문자 역할을 맡고 상담사가 침착한 발표자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훈련합니다. 관점 전환 기법입니다.